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용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 특위에서 결과 보고서 합의 채택이 안 됐다고 하죠. 예. 서로 여야 간에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파행으로 국정조사를 마치게 됐는데,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제가 앞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제공한 당시 그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직후 그 주변의 CCTV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준 그 영상, 그것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잠깐 그거 먼저 한번 간단히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지금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참사가 일어나기 한 4, 5분 전에 이렇게 골목이 엄청나게 지금 인파가 정말 뭐 거의 공간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군중 유체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내려가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로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전도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엎어지게 돼서 계속 순차적으로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50여 명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할 따름인데요. 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와 함께 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적 어떤 의혹도 불거졌고요. 물론 또 그 중에는 나름 또 의심할 만한 또 의혹도 불거졌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수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먼저 그 의혹 중에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밀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CCTV 현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토끼 머리띠 착용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시탈을 착용한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 미끄러지게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시탈 착용자도 조사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그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을 구매한 그런 것이 이제 카드 사용 내역에도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CCTV 분석 결과에도 그런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정 인물이 다른 사람들을 밀거나 사고 장소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목된 상대방 등을 조사하고 또 현장 CCTV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 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가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그 해당 업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 당일 업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클럽 가드들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었다라는 의혹인데 그것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그 인파를 밀었다라고 하는 또 의혹도 불거졌는데 의혹 제기자 진술을 청취를 하고 또 현장 CCTV 분석 결과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트위터 상에 내가 사람을 발로 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관련자 진술과 작성자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좀 안타깝고 불편한 그런 그 행태들이 이런 음모론적 시각에서 자꾸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상 규명을 더 어렵게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그러한 그 원혼을 달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 유족들도 또 의혹을 또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고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것인데요. 제목에도 달았죠. 재난 다수 사상자 분산 이송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진도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 이렇게 여러 앰뷸런스 차가 각각의 병원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그게 이제 이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유족 중에 그러니까 유족 측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 중에서도 그렇고요. 뭐냐면 그때 이제 다수의 사상자가 150명이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사망자 시신이 이제 그 안치가 되는데 병원에 이게 다 그렇게 분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기 부천인가 그쪽으로 또 병원에 또 이송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유족 측 일부는 이거 혹시 뭐 정부 측이 이 유족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족들의 어떤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분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대한변호사협회 이 대원 참사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도 그러한 그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억측이었다. 예, 그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이 뭔가 의도를 갖고 이런 유족들이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했다. 사망자 시신을 이렇게 분산한 것이다. 분산해서 안치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분산 이송이 오히려 관계 법령과 그다음에 그 비상 대응 매뉴얼에 맞는 부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러한 어떤 참사,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그 행정 안전부령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긴급 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뭐 재난에 있어서 이러한 사상자를 구조하고 또 이송하고 치료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법 규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송반의 의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이제 긴급 대응 구조 지휘소가
이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송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송반인데, 그 이송반의 임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24조 사항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반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 있죠. 예. 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별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병원별 수용 능력표를 작성하고, 그 병원별 수용 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송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송해야 한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 한두 명의 사상자가 아니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수의 사상자를 한 병원 또는 소수의 병원이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가장 당연한 그러한 그 이송이, 그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러한 병원을 조사를 해서 바로 당장 수용을 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분산 이송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뭐 한두 군데 가깝다고 해서 뭐 한두 군데 거기에 집중 다 이송을 해버리면 거기에 병원에 또 그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 제때 다 그 응급 조치라든가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수용 능력이 있는 병원에 분산을 해서 바로 응급 조치라든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대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행정안전부 재난응급 의료 비상대응 매뉴얼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반 해가지고요.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연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원별 수용 능력은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병원별 수용 능력표를 작성하여 이송병원 선정에 참고함. 이송병원 선정 시에는 분산 이송을 고려하여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사상자 이송 우선 순위도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사망자 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고 현장에 설치된 그 긴급 그 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실에서 현장 응급 의료소에서 이렇게 이송반에서는 이렇게 병원별 수용 능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사상자를 이송하는 것이죠. 그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래서 무슨 정부가 유족들이 뭔가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산 이송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참사가 일어나고 바로 뭐 정부가, 경찰도 그렇고 다 이게 보고라든가 이런 그 통신 체계가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허둥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정부 누군가가 무슨 뭐 저기 유족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다 분산 이송해라, 지시할 여력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산 이송하도록 한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족 측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규정과 매뉴얼이 그렇게 분산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팩트 체크로서 이 방송에서 그것을 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